이별은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닉네임 메론. 우리 구독자분 나이가 31, 실업급여 받고 계시고 여자친구분은요? 여자친구는 지금 헤어진 상태긴 한데 33살의 회사원이에요. 회사원이시고 상대방은 33살, 연락 잘 안되고 무뚝뚝한 편입니다. 10월 인스타로 처음 카페에서 보고 연락 시작. 10월 말 두세 번 만나고 서로 좋아하는 상태를 확인 후 연애 시작. 12월 상대방은 연락이나 사랑하는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에 서운함을 느낌. 12월 말 구독자가 독감이 걸렸는데도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돼요. 서운함을 표출함.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빨리 약 먹고 자라는 답변을 하였는데 나아지는 과정에서 구독자가 왜 계속 자라고만 말했는지 비꼬는 식으로 말하는 와중에 상대는 그 모습을 보고 정이 떨어져서 다 낫고 얘기를 하자. 그 다음에 25년 1월 일주일 뒤 상대방이 구독자에게 너무 정이 떨어졌다며 이별 통보. 헤어질 때 보고 싶은 기분은 들지 않는다고 하여 카톡으로 헤어지자고 싶냐 묻자 상대방은 그렇다고 하였고 구독자가 사과를 하였을 때 받아주었으며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밥 먹자고 마무리요. 사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스토리 숨기기 설정해 둠. 좋습니다.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얘기했을 때 음, 연애 방식이 좀 다르다고도 했고, 그때 전 여자친구가 자기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다고 또 얘기를 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별로 안 좋아할 때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애 방식 아니면은 연락이나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모습들이 단순히 안 좋아한다라고 결론을 내기 어렵지만 대부분 안 좋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방금 여자친구분이 하셨던 그 멘트는요. 멜로님에게 마음이 크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죠. 왜 마음이 커지지가 않았을까? 왜냐면은 연하에다가 그리고 무직인데 그런데도 연애를 시작했었죠 그때.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모습들이 연애에 걸린 돌은 아니라는 거고, 그렇다면 사귀고 나서 이렇게 단기간에 내가 싫어하는 포인트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 반대인 경우에 마음이 식어요. 단기간에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차이는 거의 99%. 이유는 공통점이 다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 쪽에서 저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그때 대부분이 다 차여요.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차이냐면 뭐 잠자리를 구걸하거나 표현을 해달라고 하거나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거나.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모습이 보통 여자들이에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나한테 좀 신경 써주면 안 돼? 연락 좀 잘해주면 안 돼? 보통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서운함을 표현해요. 근데 남자 여자가 뒤바뀌었죠. 네. 이때 대부분이 다 차입니다. 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로 안 느껴져요. 그럼 여기서 헤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 굳이 메론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연애라는 호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 호수에 상대방은 발만 담궜는데 우리 메론님은 잠수한 상태예요. 근데 서로 마음의 크기가 속도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기냐? 가장 큰 이유는요. 누가 덜 좋아하고 더 좋아하고 아니면은 서로의 그 마음이 커지는 시간이 다를까? 뭐 이런 것들도 다 맞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제일 커요. 이게 여러분들 직장이라는 게 엄청 큰 보상이에요. 매일 출근할 곳이 있고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집중할 게 있고 그 노력의 대가로 돈이라도 보상도 받고. 그러니까 이 무직인 상태에서는 자존감에 정말 큰 축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나는 일도 없고 뭐 인생에서 중요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연애가 딱 생겨버려. 그럼 나는 바로 연애의 꼴이냐. 그 나는 뭐 일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대부분은 발부터 담그죠. 근데 우리 메로님은 시작부터 사랑이라는 호수에 다이빙을 해버렸다. 근데 상대방은 발만 담갔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 나는 몸을 담궜는데 야 너도 똑같이 몸 담궈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서운함이고요. 그러면 그 서운함을 보는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안 맞는다. 물론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을 애걸하지? 그러면 상대방의 인식 속에서 처음 생각했던 메로님의 이미지가 바뀌거나 아니면 얘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 보면은 내가 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메로님은 상대적으로 이 여자에 비해서 하남자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긴장감이 생기지가 않고 마음이 식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침을 드릴 건데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다 이해를 하신다면 충분히 관계 개선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질문. 이게 그래도 마지막에 얘기를 했을 때 다 푼 상태긴 하거든요. 솔직히 재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지금은 들긴 하는데 재회 가능성이 있는지. 일단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밥 한번 먹자 그리고 뭐 스토리 숨기기 정도 이 정도만 이제 보면은 그래도 여자 쪽에서 약간의 미련 그게 있어서 이제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지침을 좀 드릴게요. 이걸 토대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셔서 이제 만남 제안을 하고 만나시면 되는데 제가 남자들한테 제외 지침을 만들어 드릴 때 이 제외 지침이라는 게 목적이 나에 대한 가치 인식을 바꾸는 게 이제 목적이긴 하지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딱 한 번 만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외는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서 내가 변해 있고 달라져 있잖아요. 상대방은 느껴요.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가 과거에 생각하고 있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만 섞어봐도 달라졌는데 변했는데 느낀다고요.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바뀌셔야겠죠. 네. 내가 단순히 뭐 실업급여를 받고 있고 무직 상태라서 뭐 취업을 해라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삶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지금 내가 사랑에 잠수를 했다면 이제는 나도 발목만 담글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을 밸런스 있게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시간이 지나고 연락하세요. 잘 지내냐? 내가 무직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식을 하는 입장에서 너와 달리 내가 너무 연애만 좀 매몰되어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내 모습에 우리 성향이 맞지도 않고, 그리고 왜 정이 떨어졌을지 항상 아쉬워하고 서운해하는 모습에 너 지쳤을 것 같다고. 나도 시간을 갖는 동안 이제 내 문제점을 깨닫고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한 번쯤은 달라진 모습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 내가 귀한 밥 한 끼 사겠다. 정말 괜찮은 식당, 조금 거절할 확률이 낮게끔, 뭐 제일 좋은 건 뭐 흑백 요리사에 다이닝 이런 데를 하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고요. 네. 이건 농담이고, 그 이미지를 어때요? 그때 가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쌓아두셔야죠. 어떻게? 뭐 인스타를 지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진으로 뭐 다양한 경험이나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뭐 노력하는 모습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내비치시고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진짜로 인생이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케이스는 정말 운이 좋으면 높은 확률로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별은 내가 왜 헤어졌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직 상태에서도 심지어 연하인도 이 여자를 꼬실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있어서 우리 메로님은 가치가 있었을 확률이 높다. 이것만 생각하시고 남은 기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좋은 소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